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20대 끝자락에 2년 정도 연애를 해서 결혼에 골인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나름대로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나니 자연스럽게 아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사실 저는 일욕심이 많은 편이라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커리어를 생각하면 확실히 중간에 쉬는 기간 없이 쭉 일을 해오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막상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신혼생활을 보내고 나니 문득 이 사람과 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떤 모습,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 하는 궁금증이 일더라고요. 남편을 조금이라도 덜 사랑했다면 이런 생각조차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남편과 저를 반반 닮은 아이라면 정말 세상 어떤 외모 출중한 아기보다도 예쁘고 사랑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직도 고민 중이야? 그렇게 궁금하고 고민되면 한 명만 낳아봐. 낳을까 말까 하면 낳는 게 맞대. 그러니까. 그리고 임신할 수 있는 나이도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리미티드 에디션 같다고 해야 하나? 시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잖아. 네가 아이의 생각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이가 궁금하면 한 명은 낳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 주변 친구들도 저의 갑작스러운 이세에 대한 고민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도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격려를 해주었어요. 친구들 말대로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일단은 낳을 수 있을 때 먼저 저지르고 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고민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 저지르고 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이 생각은 없는 줄로만 알고 있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제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서로 안 낳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던 부분이라 남편이 혹시나 반대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잔뜩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남편도 저랑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나도 이 얘기를 언제 도대체 어떻게 꺼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먼저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해도 아이를 낳는 건 당신이니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웠거든. 어려운 결정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아무튼 그렇게 제 커리어를 잠시 스톱시키더라도 이세를 한 명은 꼭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이후부터 저희 부부는 바로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어요. 남편도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는지 그동안 혼자 제게 말도 못하고 앓으면서 모으고 있던 정보들을 공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제왕절개를 잘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은 어디인지, 출산 전까지 관리를 잘해주는 병원은 어디인지, 임신했을 때 먹으면 좋은 음식이나 주의사항, 영양제 등등 굳이 제가 열심히 발로 뛰며 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모아두었더라고요. 나 진짜 결혼 잘했다. 이런 거 찾아보면서 나한테 어떻게 얘기할지 혼자 고민했던 거야? 진작에 말하지. 나도 고민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모아둔 정보들을 보니 그동안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은 채로 마음만 정리하기 바빴던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동시에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애틋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임신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늘 제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섬세하게 신경 써줬어요. 남편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덕분인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하던 임신을 저는 시도한 지 2달 만에 성공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고 나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몸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것 또한 남편의 배려와 돌봄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매일 밤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하루 동안의 일과를 공유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누굴 닮았을까? 남편과 함께 상상하며 조곤조곤 이야기하다 담드는 소소한 일상이 너무 행복해서 길게만 느껴지던 임신 기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그런 행복 속에 태어난 아기는 남편과 저의 가장 예쁜 부부만 닮아 태어난 너무 어여쁜 공주님이었어요. 흔히들 자식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온몸으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온전히 세 식구가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기 시작한 그날부터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제 딸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커리어니 뭐니 일을 포기 못해서 아이를 포기하겠다던 지난 날들이 참 철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에게 아이를 한 명은 낳아보라고 권유한 친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돌리고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육아휴직을 낸 2년을 아주 알차게도 아이 옆에 붙어 있고도 회사에 돌아가면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금방 제게 먼저 권유를 해주더라고요. 여보, 혹시 집에서 아이만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부담 갖지 말고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하루하루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이걸 못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고 괜히 마음이 미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언제까지고 아이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조금이라도 엄마와 아이가 시간을 더 보내면 아이에게 좋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의 이런 욕심 때문에 남편에게 예정에도 없던 외벌이를 시킨다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를 예뻐하고 일하는 동안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놓치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외벌이를 하면 아이를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지원을 해주지도 못할 거고 저축도 힘들어질 거라 가족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인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더 장기적인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아쉬운 마음은 좀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복직하기 전에 아이를 잘 돌본다는 시터를 구하기 위해 정말 사람을 많이 알아봤어요. 육아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면접도 보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영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자식 소중한 건 다 똑같을 텐데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싶다가도 그래도 남은 남인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뉴스에서 부잣집 아이들을 돌봐주던 베이비시터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수면 유조대를 타서 먹였다는 뉴스나 남몰래 학대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내 자식이 당했다고 생각하니 손이 벌벌 떨리면서 다시 구인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제 고향이 지방이라 친정 부모님께 맡기려면 아이와 평일에는 이별하다시피 있어야 해서 망설여졌죠. 아이 안 낳겠다고 할 땐 언제고 저도 정신 차려보니 극성 엄마가 다 된 것 같아서 참 상황이 우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에게 저희 부부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시부모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남의 손에 맡기면 애 못 쓴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애는 애대로 힘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갈 테니 애는 우리한테 맡기거라. 먼저 제안을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했고 아무래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맡아주시는 거니 아이 정서에도 좋을 것 같긴 했지만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에 비하면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데다 제 복직일은 다가오고 있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은 뒤로 밀어두기로 했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내가 내 손주 돌봐주겠다는데 그럴 것 없다. 우리도 나이 들어서 별로 인생에 재미랄 것도 없고 귀여운 하영이나 봐주면서 시간 보내면 척척하지도 않고 좋지. 나는 아들만 둘밖에 없잖니. 젊은 시절에 아들 하나 딸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으니 한번 딸 키우는 재미도 느껴보고 싶고, 우린 정말 괜찮으니 미안해하지 말거라. 결혼하고 나서 딱히 저희 부부에게 큰 관심도 터치도 없던 무뚝뚝한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시니 정말 그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젊은 사람이 해도 힘든 육아를 나이 드신 시부모님께서 맡아서 해주신다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란 걸 알았기에 더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어머님은 됐다고 극구 거절하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냥 아이를 맡길 수가 있었겠어요. 남편과 잘 얘기해서 육아하면서 드는 지출을 포함한 건 물론이고 그 외 어머님 아버님께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용돈도 매달 챙겨드렸어요. 어차피 몸값 높은 시터를 썼으면 더 크게 나갈 돈이었으니 금전적으로 챙겨드리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부터 시부모님께서 돌봐주기 시작하셨고 처음엔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온전히 아이를 돌보는 건 너무 힘이 드시니 평일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원하는 시간부터 저희 퇴근할 때까지 비는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금방 저희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고 그렇게 되니 저희 생활도 무척이나 편해졌죠. 그렇게 1, 2년 정도는 저희도 감사한 마음이 컸고 시부모님도 딱히 불평불만 없이 아이를 돌봐주셔서 정말 시댁과 사이가 좋았어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죠. 저기 말이다. 애가 크니까 아기 때보다 이것저것 나가는 돈이 많아서 말이야. 돈을 좀 더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돈이 필요하신 거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아이 돌봐주신다고 쓰시는 돈인데 당연히 드려야죠. 처음에는 돈을 올려달라는 말씀에 흔쾌히 금액을 더 얹어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쾌하다거나 처음에 용돈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랑 이야기가 왜 달라졌냐거나 그런 불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금액을 더 올려드리고 나니 몇 달에 한 번 주기로 계속 돈을 더 요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큰 금액은 아니고 고작해야 10만 원 정도 더 달라고 하시는 거라 어디에 그렇게 돈이 나가는지 의문이 들긴 해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믿고 드렸어요. 용돈으로 그냥도 달라 하면 드릴 수 있는 돈인데 아이 보면서 달라고 하시는 돈인데 큰 거부감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 한 달 동안 어머님께서 이것저것 요구해서 드린 돈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금액도 높아지니 제 월급의 거의 절반 가까이 시댁에 드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일 끝나면 아이를 보느라 그런 걸 확인해 볼 겨를이 없었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정신이 확 들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돈 말인데 조금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응? 갑자기 왜? 저번에 금액 올려서 드리기로 한 것 때문에 그래? 아니 그게 금액을 올린 것까진 괜찮았는데 어머님이 중간중간 보태달라고 하시는 돈을 다 계산해보니까 금액이 꽤 크더라고. 어쩐지
요새 좀 쪼들린다 생각했는데 이쪽으로 지출이 크게 나가고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 뭐, 다 이유가 있어서 달라고 하신 거겠지만 정확히 어디다 쓰시는지 일일이 여쭤볼 수도 없고 하니까. 정해진 금액 이상 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좀 줄여야지. 어쩔 수 있나.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해. 당신이 얘기하긴 좀 그럴 테니까 내가 엄마랑 이야기해볼게. 앞으로도 돈 필요한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시라고. 고마워 여보. 남편 선에서 센스 있게 알아서 이야기해준다고 나와서 전 별다른 걱정 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얘, 너 내가 중간중간 돈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 부담스럽다고 했니? 네?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나 쓰자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녀한테 쓰려고 달라는 돈을 무슨 돈 뜯어가는 사람처럼 그걸 쪼르르 아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뭐가 되니? 아니 어머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길래 그러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께 중간중간 드리는 돈까지 다 합치고 보니 생각보다 많아서 정해진 금액 정도 드리자는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외에 필요하신 돈이 있으면 이 사람 쪽에 말씀하시면 알아서 하기로 한 거고요.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부탁한 거예요. 나쁜 뜻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됐다. 나도 아들한테 일일이 돈 달라고 하기 미안하고 민망해서 같은 여자고 육아도 본격적으로 해본 며느리한테 부탁한 건데 네가 그렇게 가서 일러 바칠 줄은 몰랐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머님. 화 푸세요. 그날은 삐친 어머님의 화를 풀어드리느라 진땀을 뺐어요. 전화로는 도저히 화를 푸실 것 같지가 않아서 퇴근하고 아이를 픽업하러 간 김에 얼굴 뵙고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죠. 그날은 일 때문에 많이 피곤한 날이었는데 어머님까지 달래드리려니 쉽게 화를 푸실 기미도 딱히 안 보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차피 나가던 돈인데 다 귀찮아졌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돈 필요하면 그냥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참, 그러게 진작에 그렇게 나왔어야지. 내가 너 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매일같이 하영이 돌봐주는데 돈 가지고 사람 감정 상하게 만들면 되겠니? 네가 나한테 보내주는 그 돈도 다 나 아니었으면 못 벌었어. 그건 알고 일을 해야지. 네. 어머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냥 다 포기하고 돈을 드리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삐친 걸 푸셨어요.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어쨌든 상황을 모면했다는 생각에 그 순간만큼은 깊어서 아이를 데리고 얼른 집으로 와버렸네요. 그 뒤로 딱히 어머님이 그 전보다 돈을 더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셔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며 또 시간은 흘러갔어요. 여전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냥 더 마음 편하고 안전한 시터한테 아이 맡겨서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해버리니 좀 편하더라고요. 남편은 주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싸울 생각을 하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일단락 시키고 나니 한동안은 다시 싸울 날 없이 잠잠해졌어요.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사랑받으면서 크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래, 돈이 무슨 상관이냐, 애만 잘 크면 되지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댁에서 아이를 집으로 안 돌려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정시에 퇴근할 것 같아요. 이따 아이 데리러 갈 때 뵐게요. 아니다. 오늘은 하영이 우리 집에서 차로 채우고 내일 저녁쯤에 나와서 데리고 가거라. 네?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힘드시잖아요. 안 그래도 되긴. 우리도 하영이 하루 차고 갔으면 해서 그래. 평일에 우리가 하영이 봐줘봤자
같이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잖니? 우리도 하영이 데리고 놀이터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루 같이 온전히 놀고 싶어서 그런다. 너도 주말에 맨날 애 보느라 지훈이랑 데이트할 시간도 잘 시간도 없었을 텐데 하루 오붓하게 부부끼리 시간 보내는 날도 있어야지. 평일에 일이랑 육아하느라 바쁜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 날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럼 어머님 아버님께서 너무 힘드신 거 아니세요?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맡아준다 할 때 감사합니다 덥석 물고 하루 쉬거라. 나중에 우리도 힘들면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못 해준다. 내가 지훈이한테도 말해둘 테니까 둘이 오랜만에 나가서 밥도 먹고 놀다가 천천히 와. 요즘 하영이가 말을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요즘 하영이랑 헤어질 때마다 어찌나 아쉬운지 우리한테도 하영이랑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 해다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네 그럴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도 저희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영이랑 따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도 같았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남편이랑 퇴근 후에 술도 한잔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고 다음 날에는 연애하던 시절처럼 풋풋한 데이트도 즐겼어요. 확실히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일에 치이고 육아에 치이다 보니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남편이랑 둘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생각보다 주말이 정말 빨리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둘이서 데이트도 하네. 너무 좋았다. 그치? 그러니까 매주 하루만 맡아달라 할까? 아유 어떻게 그래. 우리도 평일에는 하영이랑 얼마 못 있는데 하영이랑 시간 보내고 해야지. 하긴 그건 그렇다. 놀아도 하영이랑 셋이 놀아야지. 우리 딸만 쏙 빼놓고 놀 순 없지. 오랜만에 당신이랑 시간 보내니 너무 좋아서 해본 소리야. 남편도 너무 행복했는지 실없는 농담도 하면서 어머님 댁에 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어머님이 그날따라 너무 아쉬워 보이시더라고요. 아이도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지 저한테 묻더군요. 엄마, 할머니네서 한밤 더 자면 안 돼? 아유, 하영아, 할머니 할아버지 피곤하셔. 이제 쉬시라고 해야지. 오늘 엄청 재밌었나 보네. 집 가서 엄마 아빠랑 또 놀자. 할머니 할아버지랑 노는 게 좋은데. 아니면 오늘 엄마 아빠도 여기서 하영이랑 같이 자고 가면 안 돼? 엄마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하영이랑 이렇게 같이 놀자. 응? 아유, 오늘 얘가 왜 이렇게 때를 쓰지?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말고 하루 자고 가련. 우리는 괜찮으니까 하영이랑 같이 자고 가도 된다. 네? 아니에요 어머님. 하영이 하루 더 맡긴 것도 죄송한데. 죄송할 거 없어. 우리도 하영이 있어서 간만에 주말다운 주말 보냈는데. 시간도 늦었는데 자고 내일 아침 먹고 가라. 진짜 괜찮아요 어머님. 하영이 뗐으면 할머니 집에서 못 자게 할 거야. 할머니네 집 가까우니까 하루 자고 또 오자. 얼른. 평소답지 않게 때를 쓰는 아이를 구슬러서 집에 데리고 가느라 혼이 났네요. 갑자기 자고 가라는 어머님의 제안도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래도 그날이 특별히 인상 깊을 정도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이상할 게 없는 행동이셨고 아이도 그저 할머니 댁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서 때를 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 그 다음 주부터 어머님께서 금요일만 되면 아이를 안 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주도 애를 하루 재우고 보내시겠다기에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을 하고 애를 데리러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전화기가 꺼져 있으시고 어머님도 몇 번이나 통화음이 지난 후에야 겨우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머님, 저 집 앞이에요. 안에 안 계시네요. 어디 계세요? 우리 하영이 데리고 밖에 나와 있다. 아, 어디신데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아니, 우리 지금 멀리 나와서. 안 와도 된다니까 왜 왔니? 하영이 하루 재우고 내일 보내마. 우리가 데려다 주고 갈 테니 걱정 말고 하루 쉬거라. 애를 분명히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애를 데리고 나가서는 어디 계신지도 말씀을 안 해주니 많이 당황하고 기분도 상하더라고요. 괜히 저도 오기가 생겨서 애를 데리고 가겠다고 어디냐고 코치코치 묻고 집 앞에서 한참 기다렸는데도 도저히 올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남편도 황당해하더라고요. 아니, 엄마는 무슨 애를 그런 식으로 갑자기 데리고 나가. 어디 계신지도 말씀 안 해주고? 그러게, 내가 그렇게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오시고. 좀 나도 기분이 상하네 이건. 애랑 있는 게 어지간히 좋으신가 보네. 됐어, 냅둬. 엄마도 저러다 힘드시면 언젠가 그만두시겠지. 그냥 좋게 생각하자. 요즘은 애 맡아달라 해도 부모님들이 다 피한다더라. 그냥 엄마 저러다 지치실 때까지 차라리 우리도 우리 시간 즐겁게 보내자. 애가 아무리 이뻐도 연세도 있고 체력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저러시겠어? 그건 그러네. 나중에 애 안 보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남편 덕분에 그날도 기분이 많이 상하지 않은 채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리고 다다다음 주까지도 어머님은 아이를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데리고 계시려고 했지만 남편이 한 말 덕분에 저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 하루는 온전히 저를 위해 쓰는 날이다 생각하고 아이가 있으면 못하는 데이트를 남편과 했죠. 그게 처음 한 달 정도는 되게 좋았어요. 늘 피곤에 지쳐있던 일상생활에 환기도 되고 육아하면서 남편과 조금은 서로에게 소홀했던 부분이 많이 개선되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지기도 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보던 영화 같은 것도 개봉할 때마다 그때그때 볼 수 있다는 게 예전엔 너무 당연해서 그게 행복인 줄도 몰랐다는 것들도 느꼈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히 한 달이 지나가니까 좀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더라고요. 아이가 있는데도 아이가 없는 부부인 것처럼 느껴졌죠.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그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데이트를 하다 보면 아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부부가 보이고 그럼 저희 딸이 생각나고 우리 딸도 같이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아이 없이 나와서 둘이서만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평일에도 몇 시간 못 보내는데 주말 중 하루마저 얼굴을 못 보고 지내니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 셋이서 나란히 패밀리 레스토랑도 가고 아이 데리고 수족관 같은 데 가서 좋아하는 모습도 보고 싶은데 아이와 추억을 쌓을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다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이제는 진짜 주말에는 좀 쉬세요. 더 이상은 저희도 죄송해서 못 맡기겠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둘이 시간 보낼 만큼 보냈고 그러고 나니까 엄마 아빠 없이 놀고 있을 하영이 생각하면 미안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하영이가 언제 엄마 아빠 찾는 거 봤니? 우리 하영이 아주 씩씩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잘 놀고 있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아라. 그쯤 되니까 약간 화까지 날 것 같아서 꾹 참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도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 주말에 아이랑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주말은 이틀밖에 없고 아이랑 맘 편히 놀 수 있는 날은 금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낮까지인데 그 중간 시간을 아이를 맡기니까 아이랑 보낼 시간이 적어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랑 둘이 시간 보내는 것도 좋긴 한데 놀다 보면 아이 손잡고 다니는 부부 보면 하영이 생각나서 마음이 안 좋아요. 더 이상 그런 쪽으로는 배려는 안 해주셔도 되니까 이제 주말에는 아이 그만 봐주셔도 돼요. 제발 이번에는 제 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은 무슨 면전에 대고 욕이라도 들은 사람 마냥 반응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너 내가 얘 계속 봐주니까 진짜 베이비시터쯤으로 생각하는 거냐? 네? 어머님,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면 할머니가 손녀랑 시간 보내고 싶다는데 그걸 막아?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도 말이야. 평일에 애 하원하고 너네 퇴근할 때까지만 봐주는 거라서 평일에는 하영이랑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이제 좀 같이 놀만 하면 내가 와서 쑥 데리고 가는데 무슨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겠니? 애 봐주는 거 맨날 말로만 고맙다고 하면서 토요일 하루를 양보를 못해? 그럼 난 니네가 애 봐달라고 할 때만 봐줘야 하니? 늙은 시애미를 필요할 때만 갖다 쓰려고 해? 내가 너네 필요할 때만 손녀를 볼 수 있는 거야? 아니 어머님, 일단 진정 좀 하세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런 말씀도 진작에 드렸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하영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동안 원하시는 대로 주말에도 계속 맡겼잖아요. 더 이상은 남편이나 저나 이렇게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도 하영이 어린 시절 추억 만들어줘야죠. 아유, 그래, 됐어. 애 낳은 게 아주 벼슬이지. 하영이 주말에 맡기기 싫으면 영영 데리고 가서 시터한테 맡기던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더 이상 니네한테 이용만 당하진 않을 거니까. 알겠니? 아니 어머님, 저희 마음도 헤아려 주셔야죠. 어머님도 자식 키워보셨으니 제 마음 아실 거 아니에요. 마음은 무슨 마음? 아무리 네 자식 귀해도 그렇지. 맨날 손녀 봐주고도 정작 원할 때 못 데리고 있는 게 할미 마음은 네가 알기는 하냐? 너도 늙어서 네 자식한테 이용당해 마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어머님은 애초부터 제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하신 것처럼 본인 얘기만 하시면서 자꾸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달래드리려는 걸 관뒀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이 어찌어찌 뒷수습을 해서 기분이 조금이나마 풀리신 것 같았어요. 사실 그렇게 어머님과 싸우고 나니 어머님한테 애를 더 맡기고 싶지가 않았는데 당장은 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도 못 이긴 척 아이를 어머니께 맡겨야 했어요. 한바탕 싸우고 난 뒤라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금요일에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는 시도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애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요즘은 왜 할머니 집에 안 보내줘? 나 할머니한테 갈래.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놀래. 할아버지랑 할머니 이제 힘들어서 안 돼. 하영아, 이제 엄마 아빠랑도 놀러 다니고 해야지.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하나도 안 힘들다는데 하영이랑 있고 싶대. 그럼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도 하영이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데 하영이는 엄마 아빠랑 같이 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엄마 아빠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만큼 날 사랑하지 않잖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하영아? 엄마 아빠보다 하영이를 사랑한 사람이 어딨어. 엄마 아빠가 하영이 낳았잖아. 누구보다도 하영이 사랑해. 할머니가 아니라던데? 엄마가 날 사랑했으면 회사 같은 건 안 갈 거래.
할머니가 하영이를 더 사랑해서 회사도 안 가고 하영이 돌봐주는 거래. 그리고 할머니는 하영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가 할머니랑 하영이 사이를 질투해서 하영이를 뺏어가는 거래. 뭐라고? 하영아, 할머니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얼마 전에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해줬어. 할머니가 하영이랑 같이 주말에 있고 싶대. 할머니 집에 가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말해보라 했어. 하영이는 아직 어려서 비밀이 뭔지, 질투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듯 했어요. 그랬기에 다행이지 아니었다면 순진한 아이가 영영 비밀이랍시고 할머니가 한 이간질을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순간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화가 치솟더라고요. 하영아, 네가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할머니랑 엄마랑 좀 싸웠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가 나서 하영이한테 거짓말한 거야. 엄마 상처받으라고. 엄마가 왜 상처받아? 하영이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만데 엄마가 아니라고 말하면 엄마는 엄청나게 상처받지. 엄마가 하영이 너무 사랑해서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데 할머니가 하영이를 집에 안 보내줘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영이 보내달라고 하다가 싸웠어. 할머니는 엄마가 하영이랑 주말에 놀기 싫어서 할머니 집에 재우는 거랬는데? 그런 거 아니야, 하영아. 그래서 요즘은 엄마가 하영이 할머니 댁에 안 보내잖아. 그치? 응. 할머니랑 싸우고 나서 엄마가 주말에 하영이 데리고 있기로 해서 안 보내는 거야. 하영이도 엄마랑 아빠랑 시간 보내면 좋지 않아? 평소에는 같이 못 있잖아. 할머니처럼 회사를 안 가면 되잖아. 그러면 하영이 예쁜 옷도 못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못 사주는데 엄마는 하영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려고 회사 다니는 거야. 하영이도 엄마가 예쁜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 좋아하잖아. 그치? 응. 엄마도 회사 안 가고 하영이만 보고 있고 싶지. 그래도 하영이 행복하게 해주려면 가기 싫은 회사도 가야 하는 거야. 하영이도 어른이 되면 알 거야. 알겠어. 그럼 오해 풀린 거지, 내 딸? 응. 엄마가 하영이 제일 사랑하는 거지? 당연하지, 하영아. 딸과 극적으로 오해를 푼 후에 저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과 싸운 날부터 바로 괜찮은 시터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면접 일정을 잡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이제 하영이 안 봐주셔도 돼요. 내일부터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돌볼게요. 뭐? 갑자기 앞뒤 맥락 다 자르고 그게 무슨 소리냐? 말 그대로예요.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이미 불편해진 사이에 자꾸 아이 맡기는 것도 싫어서 그래요. 어머님도 억울하지 않으세요? 제가 필요할 때만 애 맡기는 거요. 아니, 억울하다기보다는 저도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했다 싶어요. 어머님한테 애를 맡기고 원하실 때마다 보게 해드리던지 그럴 거 아니면 그냥 애를 안 맡기는 게 맞는 건데. 그쵸? 아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 또 뭐가 그리 불만이야? 불만은 없고요. 어머님이랑 제가 사이 안 좋은데 애가 자꾸 어머님이랑 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크면 정서상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사이랑 하영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나한테 맡기기 싫으면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무슨 말이 이렇게나 많은 거야? 끝까지 위하는 척하는 거냐? 하영이가 네 방패야? 왜 상관이 없어요. 어머님이 하영이한테 저 이간질 시키는 거 다 알게 됐는데 엄마랑 딸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게 정상적인 할머니가 손녀한테 할 짓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요, 돈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제 딸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친할머니니까 돈 주고 고용한 남보다야 낫겠지 싶어서 그동안 어머님한테 맡긴 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님한테 하영이 맡겨서 평생 이간질 당하며 사느니 생판 남한테 맡기는 게 낫겠어요. 뭐야? 그게 이때까지 애 사랑으로 키워준 시애미한테 할 소리야? 정말 사랑만으로 키우신 건 맞으세요? 그냥 외롭고 적적해서 데리고 있으셨던 건 아니고요?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하영이를 정말 사랑하셨다면 엄마인 저랑 이간질은 하지 마셨어야죠. 그게 어린애 정서에 얼마나 나쁜 건지 알면서도 그냥 어머님 이기심에 이간질 하신 거잖아요. 어머님이 진짜 하영이 사랑해서 돌보고 싶으신 거면 그렇게 하게는 해드릴게요. 대신 저 어머님한테는 이제 용돈이고 뭐고 못 드려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영이 사랑하시면 아무런 지원 없이 봐주시던가요. 그럴 수 있으세요? 그래, 내가 뭐 돈 때문에 애 보는 줄 알아? 난 그냥 우리 손녀가 이뻐서 봐주는 거야. 사람을 뭘로 보고?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참 다행이네요. 그렇게 진심이시라면 내일부터 하영이 다시 보낼게요. 애가 저한테 어머님 하시는 말씀 다 전해주기로 했으니까 또 이간질할 생각은 마시고요. 어머님이 오기를 부리시길래 어이가 없어서 아이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2달 정도는 아무런 경제적 지원 없이 아이를 잘 돌보시나 싶더니 결국 2손 2발 다 드시더라고요. 별다른 수입원도 없으신 상태인데 2달 동안 꽤나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못 돌보겠다고 선포하신 뒤로 저희 부부나 하영이에게 일절 터치도 안 하세요. 손녀도 돌볼 겸 용돈벌이 하시면서 적적함이나 달래셨으면 좋았을걸. 자꾸 달라는 금액은 높아지고 저희 부부와 아이를 생이별을 시키려고 하시니 저로서도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네요. 지금 아이는 면접받던 시터에게 맡기고 있는데 소문대로 하영이도 정말 좋아하고 따르는 다정한 분이세요. 물론 어머님도 아이를 돌볼 때는 사랑으로 돌보셨겠지만 엄마인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보다는 차라리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더 편한 것 같네요. 역시 아무리 도움이 필요해도 시댁 도움은 받는 게 아닌가 봐요. 정말 똑같은 상황이어도 친정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엄마였다면 돈도 그렇게 계속 올려받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딸 사위 잘 벌어서 도움되라고 진심으로 대해주셨을지도요. 시댁서 괜히 도움 주신다고 해서 감사히 받았다가 사이만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지만 털어놓고 나니 시원하네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